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 많은 분들이 관심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요 지역은 지금 현재 그 전에 제가 방송을 했던 지역인 평택하고 좀 버금갈 정도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제 부동산 매매 법인에서 주로 이쪽 지역을 많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땅을 매도하시는 분이나 또는 매수하려고 하시는 즉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 그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인구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권에서는 인구가 67만 명으로 한 7위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단계 정도 이렇게 인구 상승률을 보이게 됐는데, 인구 순위가 두 단계 정도 올라가게 됐는데, 그 이유와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가장 특징적으로 개발되는 어떤 이슈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화성 동탄 신도시 누구나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기소 신도시와 함께 이제 2기 신도시까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개발이 좀 크게 진행이 되면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교통망 체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서울과 수도권과 연계해서 지역적인 접근성과 그리고 서울로의 어떤 진입성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탄 신도시는 그 자체적으로 직장과 주거형이 같이 밀집해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하고 연결해서 뭐 KTX라든지 수서발 KTX 또는 GTX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삼성동까지 어떤 그 출근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20분 안에 17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거리상으로는 서울하고는 좀 먼 편이지만은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도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현재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향남지구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향남 1기 향남 택지 개발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1택지 개발과 2택지 개발이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어떤 신도시가 어떤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간다라고 소문이 좀 자자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송산 사실 그린시티는 규모 면적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돼 있던 지역은 한 1700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현재 화성 1, 2기 신도시 합쳐서 100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한 1.7배 정도 어떤 규모 면에서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현재 송산 그린시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일대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그게 전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아울러서 계속 그 지역이 달궈졌던 동네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면서 어떤 이러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유발하게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은 또 유명한 지역은 예전에 그 우리가 항상 보면 집가 상승 요인으로 사례담을 얘기할 때 역세권 얘기할 때 이제 병점역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병점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이 이제 천안까지 연결이 되면서 병점 역세권이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병점 역세권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집가 상승이 한 100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투자 사례, 성공 사례담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병점역 일대와 더불어서 화성 동탄시와 신도시와 연계해서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동탄 1, 2신도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향남지구 개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송산 그린시티 개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병점 역세권 개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성이 그 시청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남양동인데 현재 이제 남양동으로 시청이 이전이 되면서 남양 역세권, 그 남양동 그쪽 주변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시청이 이제 옮아지면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교통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러므로 해서 남양동 역세권 주변, 앞으로 향후 역세권 주변이 될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갈 그 지역들, 그 주변으로 해서 택지 개발이 연계가 되는 이 지역들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므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5 지역 정도가 크게 개발 호재를 끼고 있고,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집가 상승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서 화성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윤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조금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토지 이용 계획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는 전체 면적이 1123 평방킬로미터로서 구성이 한 100% 총 면적이다라고 하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그리고 나머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요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육지부와 그리고 해면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해면부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간척 사업을 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간척 사업으로 해서 늘어난 면적이 이 화성시 전체 면적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한 25.1% 정도 이 해면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또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화성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되는 그 지역에 현재 상당히 이제는 그 해면 그쪽으로 이제 바다가 좀 많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홍방조제 그 주변으로 해서 바다가 많이 매립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으로 인해서 이런 해면부 지금 간척지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의 25% 정도 해당이 될 정도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많은 지역이 해면부로 현재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외 지역으로 현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시지역 중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포커스로 주고 있는 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요 두 지역 또는 녹지지역 중에서 이제 자연녹지로 이제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요 지역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주거지역은 현재 4.5%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0.5%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면적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것처럼 개발이 집중화가 되고 있는 지역에 주거 상업지 이 면적이 적은 지역들은 땅값이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들이.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희소성이죠. 희소성에 의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이런 개발 압력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하나의 특징은 또 어떤 부분에서 둘 수 있냐면, 자, 여기 지금 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자, 육지부하고 해수부로 이렇게 해면부로 나뉘어지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육지부 땅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비봉 일대, 수도권하고 이 서울 근방에 개발 제한구 묶여 있는 지역이 대다수 좀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바다를 매립한 이 간척지를 통해서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 현재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개발 압력에 의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도 마찬가지로 해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땅에 대한 활용성과 이런 부분들이 높아짐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 더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씩 항상 얘기하는데, 이 도시에 대한 밑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어떤 개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토지를 지금 현재 화성이라고 하는 이 공간 구조를 어떻게 앞으로 설정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도시 기본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화성을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어떤 부분이냐면 요 빨간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도심이 현재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보면은 여기 동탄을 이제 도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심권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교통망의 집중이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공간구조상 도심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지역은 이 도시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망들이 다 구축이 되고, 그런 교통망을 통해서 또다시 그 주변 일대가 집가 상승 여력이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공간구조 설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도심권이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심권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도심권 중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괜찮은 물건을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지금 동탄 신도시와 그리고 여기 항남 택지개발지구 이뤄가는 지역과 그 다음에 남양동이라고 하는 현재 화성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요 지역이 도심권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인구가 많이 유입될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교통망이 집중이 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으로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동탄 신도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여러분들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봉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거는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동탄 신도시 주변이 개발되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를 끼고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이 되어 있는 남양동과 남양 택지개발과 그리고 향남 택지개발이 개발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도시는 이렇게 해서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화성에서 평택에서 시흥까지 연결되는 어떻게 되냐면 제2 서해안고속도로라고 얘기합니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서평택 분기점으로 해서 음성으로 해서 천 연결되고 동해 쪽으로 연결되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미 교통망이 구축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평택 음성간 고속도로 중에서 화성에서 연결되는 화성 평택 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봉담 쪽 과천 쪽으로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현재 개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면은 동탄 2기 신도시와 아울러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도로에 해당이 되는 일부 지역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지금 이쪽으로 해서 점선을 이렇게 제가 찍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지역은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앞으로 개통될 예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쪽 부분은 같이 평택 시흥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송도 신도시 경유해서 인천 쪽으로 방향을 가게 되는데 향후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화성 평택간 민자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화성을 경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통의 사실은 중심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도로를, 이 4개의 고속도로를 어떻게 되냐면 남북으로 그러니까 이 동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다. 그래서 동탄 쪽에서 용인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왼쪽으로는 인천 방향으로 연결돼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앞으로 개발할 예정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개발됨으로 해서 좀 빛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남양동 일대, 이렇게 남양동 일대 지금 이렇게 이 지역은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가 자리 잡혀져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화성에 대한 어떤 교통이 집중이 되는 지역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어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화성은 뭐 전철망이라든지 현재 KTX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거 이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 화성은 이 공간구조 설정에 의해서 남양동과 동탄 신도시와 그리고 향남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도심권으로 개발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병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경부 전철이죠. 이 전철 라인의 이 병점 지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봉담과 그 다음에 송탄과 남양동과 그리고 향남과 정남 일대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집중 지역으로 지금 병점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잡혀져 있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쪽 송산 쪽 같은 경우도 송산 그린시티 개발로 인해서 요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병점력만큼이나 개발될 수 있는 영향력을 쥐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산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회사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X, GTX, 혹은 전철, 경전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로 많은 분들이 인구 유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죠. 근데 요 지역은 당연히 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들은. 그래서 좀 비싼 어떤 택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투자를 해볼 만은 하지만은 저렴하고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향남지구입니다. 이 향남지구는 지금 이 부동산 매매법인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현재 많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거래시켜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장 이쪽 화성 화성리에서는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뜨거운 감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나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남양동 도심권도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는 이제 송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더불어서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교통망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이제 그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흥에서 평택간 고속도로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 부분 2009년도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요 부분은 경부고속도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했던 화성 평택간 고속도로 의왕으로 연결되는 요 구간이다.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요 1번인데요. 이 1번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바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더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권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역은요 또 하나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역은 만약 이렇게 좀 푸르스름하게 잡혀져 있는 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지금 현재 화성 송산 그린시티 개발되는 요 지역을 바다를 매립을 했고, 그다음 화홍방조제를 끼고 요 지역도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하고 또 일부 몇 지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또는 현재 바다가 매립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화성시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린벨트가 자리 잡혀져 있는 요 지역은 현재 서울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권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위치적으로 보면은 화성이에서 보면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위치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런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언제 풀릴지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린벨트 안에서도 뭐냐면 교통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은 언제든지 이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투자 기간을 좀 더 길게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가격은 안 오르는 건 아니죠.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개발이 집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역세권이라든지 교통 IC가 들어가는 그 지역 이때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저평가가 된 지역이 나중에 땅값이 급부상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교통망이 좋아지는 역세권 주변, IC 주변 이런 일대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이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쪽이 지금 현재 그 동탄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 보니까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이 지금 많이 찍혀져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 여기 말씀드렸던 요 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 끼고 이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이제는 향남지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향남지구와 더불어서 지금 요 지역이 어디냐면 요 지역은 아까 남양도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화성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세 지역이 트라이앵글로 해서 도심권으로 개발이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연결되는 게 이게 경부 전철인데요. 전철 지역에 빨간색이 잡혀져 있는 요 지역이 병점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점역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4년 만에 집가 상승 요인이 한 100배 정도 작용을 했던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또 여기 지금 화성 송산 그린시티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들어가기로 했던 이 지역이 약간 무산은 됐지만은 계속 개발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이 동탄 신도시가 가장 집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그리고 현재까지 화성시 67만 명 중에서 인구 유입률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가장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 동탄 신도시는 사실은 땅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땅보다는 뭐 건물에 투자를 하고 뭐 아파트라든지 또는 그 택지 현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4층 이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다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을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 교통의 호재를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땅들은 사실 투자 담화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억, 20억 뭐 이런 담화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그나마 접근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향남지구 요 일대 요 지역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는 향남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비싸긴 합니다. 많이 올라서 비싸긴 하지만은 그나마 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으면서 교통의 호재를 끼고 있는 지역이고 미래 가치가 상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화성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요 상남지구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요 일부 또는 굳이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요 개발이 가능한 뭐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발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비도시 조건도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이 안 되고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잠재력이 늦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비도시권보다는 무조건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나 이렇게 개발이 집중이 되는 지역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비도시 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에 자연녹지 이런 것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화성 향남지구 일대는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일부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비봉 일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분들이 저렴하지만 서울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 상당히 지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도로에 붙어있는 자연녹지라든지 도로에 붙어있는 계획관리지역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투자해볼 만하고 고려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그렇죠. 싸기 때문에 가장 토지에 있어서 저렴한 거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성 전체 지역에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저렴한 어떤 메리트가 있고 교통의 호재가 더불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현재 그 서해안 KTX가 들어가는 전철 역세권에 들어가는 화성 아무래도 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도 계속 개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 지역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에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성 쪽에 투자를 권유한다라고 하면 이쪽에 송산 그린시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쪽은 이미 주거지역이라는 상업지역은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나머지 이제 계획관리지역 도로에 붙어있는 그린시티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물망에 여러분들이 올려서 비도시주권에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여기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여기 남양동, 그리고 향남지구 일대의 비도시적권에서도 투자를 고려를 해볼 만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투자에서 가장 사실 좋은 거는 뭐냐면 투자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가 상승을 보고 투자 수익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너무 올라간 지역보다는 앞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데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지역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화성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화성은 제가 더 이어서 전철망 KTX, GTX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왜 화성 향남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앞으로 돈도 요망하고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철도 뭐 전철 뭐 이런 것들에는 고속철도가 있고 광역철도가 있고 일반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경전철이 있고 기타 뭐 신분당선 뭐 연장 이렇게 뭐 얘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됐지만은 이렇게 현재 기존에 있는 요 지역은 요거는 경부고속 KTX입니다. 요 KTX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화성 일대는 경유하는 지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어서 쭉 연결해 지나가는 지역으로 이제는 천안 아산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화성은 현재 경유하고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서울에서 연결을 해서 병점역을 경유해서 현재 오산역을 경유해서 올라가는데, 바로 요 병점역이 역세권 개발로 4년 동안 집가 상승이 그 당시 한 100배 정도 이상 투자 수익률을 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과거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렇게 병점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화성, 동탄 신도시 1, 2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음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수소에서 연결을 해서 평택으로 연결해서 지제로 경유하게 되는데, 요때 연결되는 게 여기가 동탄 KTX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쪽 수소에서 이쪽으로 해서 동탄 KTX로 연결이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KTX 정차역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여기 경전철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전철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화성 동탄 신도시는 1000만 평 정도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만 평이 개발이 되는 것만큼 광역 도로망이라든지 광역 교통망들 그리고 광역 전철망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화성 동탄 신도시가 이 화성을 대표하는 지역이다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토지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 지역은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소액 투자는 어렵다. 소액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또 돈이 좀 있으신 분들 10억 이상, 20억, 30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해야만이 가능한 지역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소액 투자,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5천만원 1억 정도로 여러분들이, 또는 1억에서 한 2억 정도로 이 수도권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탄 신도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지역으로 이제 눈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 지역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향남지구 쪽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향남지구 쪽. 그리고 향남지구 쪽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서해선 KTX가 이렇게 향남지구를 경유해서 밑에 평택 안중으로 경유하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향남 역세권이 들어옵니다. 향남 역세권이. 근데 이 역세권이 향후에 서해선 연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동탄으로 연결되는 계획이 조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화성에서 향남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화성시 구상안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화성은 당연히 더블 역세권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이 호매실에서 향남지구로 연결되는 제2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대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은 뭐냐면, 여기가 수원역 옆에 이제 화서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서역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지역이 이제는 저기 호매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 지역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향남까지 신분당선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은 현재 화서로 해서 이렇게 용인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 분당 판교로 해서 그 다음에 강남으로 직접 다이렉트 연결하는 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향남지구까지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이 화성이라고 하는 향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동탄으로도 연결하고 강남으로도 직접 다이렉트 연결하는 노선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서해선 KTX가 들어가게 되는 트리플 환승센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해서 이 지역은 택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교통망이 구축이 됨으로 해서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해서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가격이 많이 비싸요. 사실 뭐 화성이라든지 평택은 워낙 비쌉니다, 분들이.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려면 좀 자금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워낙 개발 잠재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권 안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그 다음에 아니면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 위주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철망을 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수원역에서 현재 인천까지 연결되는 이 수인선이 앞으로 계획을 잡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뭐냐, 수인선 이제 복천 전철 사업인데요. 현재 요거는 뭐냐, 수원에서 화성에서 인천까지 연결되는 52.8km의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 봉담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목역, 그러니까 요 지역은 현재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음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철역이 계획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언제든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이런 지역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현재 이 화성에는 KTX 정차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정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어정역이 있는데 이 어정역을 현재 수인선과 그 다음에 경부 KTX가 들어가는 환승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들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정역 일대에는 환승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그런 어떤 미래 가치가 숨겨져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지역은 개발 지원 구역이긴 하지만 상당히 저렴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현재 화성 시청이 들어가고 있는 남양동 일대뿐만 아니라 요 위일대 여기 화성 여기 그린시티 요 지역들 요 주변 바운드리에 이 도로가 진입 들어가고 있는 계획관리 지역들, 요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도로망과 전천망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하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 계획 구상도에 의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성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요 고속도로를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개통이 된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 평택에서 연결되는 화성 평택 간 고속도로, 그리고 현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장이라고 하는 동탄에서 연결되는, 그리고 어디로 과천으로 연결되는 요 고속도로가 현재 개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환으로 현재 앞으로 공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은. 그래서 근데 도로망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지역이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현재 요 지역은 뭐냐면 요 지역은 남양동이라고 하는 화성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그리고 그냥 서해안고속도로와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과 그리고 남쪽으로 교통망 구축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이 화성 남양동 일대, 요 일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지역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은 자, 화성은 이렇게 동탄 신도시와 그리고 이렇게
향남지구 그리고 요 남양동 일대 이렇게 해서 삼각 트라이앵글로 집중적으로 도심권이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화성 병점 지역으로 해서 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향후에 이 지역이 현재 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철망을 기점으로 해보게 되면 요게 바로 요 지역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경부 KTX입니다. 경부 KTX 역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원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제 수인선인데, 수인선에서 만나는 요 지역이 바로 어정역으로서 이 어정역은 여기 개발 제한구역 안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에 가격이 조금 싼 지역에 있는 도시적이 아니더라도 도시적의 주거적 상업적이 아니더라도 현재 뭐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렴하게 투자를 해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한 지역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향남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향남지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했던 대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서해안 KTX가 이렇게 경유합니다. 서해안 KTX가 경유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원으로 연결되는, 그 다음에 신분당선과 동탄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들어가는 트리플 환승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교통 핵심축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감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자연녹지 또는 비도시적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라고 한다라고 하면 미래를 두고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괜찮게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요 지역 외에도 사실 화성을 말할 수 있는 지역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방조제를 끼고 뭐 이런 지역도 사실은 주거지역으로 찍혀져 있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개발 호재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개발 호재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교통망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좀 소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지역들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통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지역을 집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권유해드리는 지역은 바로 향남 쪽과, 그리고 KTX가 나중에 환승되는 이 어정역 일대의 개발 그린벨트 요 지역, 그리고 제2회 각순환고속도로가 들어가는 비도시조건 계획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요 지역들, 그리고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가 들어가는 입구 쪽 방향 해당이 되는 비도시 조건, 요 지역들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1순위로 투자를 해볼 만한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화성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화성시는 이제 평택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도요, 요 지역에 대해서, 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단점은 뭐냐면 좀 자금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금력으로 그래도 적어도 한 몇억 가지고, 한 2, 3억 정도는 가지고 투자를 해야 나름대로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좀 많은 땅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부동산 매매 법인에서 이쪽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야에 대한 어떤 매입을 여러분들한테 그 투자자들한테 고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니면은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농림 지역을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지만은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발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가 상승에는 좀 제한이 있고요. 거래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도 아무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임야로 지분을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개발이 들어갔을 때 그 임야는 제외를 시키고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한번 임야 지분 투자도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분 투자도 괜찮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해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많은 이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적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포커스가 돼서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화성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입체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 자체가 어떤 투자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 안목, 그리고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높여감으로 해서 향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투자 가능성 있는 지역을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